먼저 폐번 문화의 변청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소집되는 총 64개 폐번 자료들을 분석을 하여 그 특징을 좀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중부 다월 마을에 배연되는 7개의 폐번에 대한 효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폐번은 문짝이 없는 대문. 사진에서 보이시면 폐번은 문짝 없는 대문 모양의 도립적인 건축물입니다. 추청시와 불추, 두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둥이 올려 하늘로 솟구치는 형태는 추청시라고 하고요. 주로 청나라 시대에서 많이 사용했고 솟구치지 않게 만드는 형태는 불추, 두시라고 하는데요. 명나라 시대에서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최초의 폐번은 지부의 출입문이나 또한 마을이 드나드는 거에 역할을 했으나 시대 발전에 따라 공분, 과거 급제, 덕인 정치, 충, 휴, 절의 등 미덕을 표현을 하고자 다양한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서 성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것으로 폐번의 등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폐번은 4등급으로 있는데요. 1등급은 어제 폐번입니다. 어제 폐번이라는 것은 즉 임금으로부터 칠필로 하사하여 폐번을 만드는 비용도 나라에서 지불합니다. 이러한 폐번은 나라에게 큰 공분과 덕정을 절약한 것으로 비교적인 좀 적은 편입니다. 폐번 문화의 변청 과정은 김기정의 중국 폐번에 따른 4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대에는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가로로 들보를 하나 놓이는 형태는 형문이라고 합니다. 형문은 폐번의 최초 형태이고요. 시경에 따르면 형문지하 가이서지라는 글귀에서 춘추 시대 중엽부터는 형문이 이미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당 시대에서는 형문 호칭의 변화가 시작하였습니다. 폐번은 형문, 방문, 오두문의 발전 과정을 거치며 점차 현대 폐번의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진과 같이 폐번과 오두문이 모두 벼와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폐쇄시 2번제에서 대방시 가항제로 바뀌면서 벼도 없어졌습니다. 이때부터는 방문이 새로운 형태로 도립적인 건축물이 되어 정치성과 예술성도 더욱 중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폐번 문화가 많은 문화적인 함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폐번을 세우는 목적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폐번에 희귀한 동물 또한 각종 예술적인 도구를 새겨져 더 정교하고 더 성대해 보였습니다. 명나라하고 청나라 시대에는 폐번 문화가 가장 발달한 시기로 규모가 큰 폐번들이 많이 새겨졌습니다. 당일간 형문부터 다양한 폐번이 형성되는 날까지 이 모든 변화가 그 시대의 경제 수준, 정통적인 공범 사상 등을 그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현존하는 폐번은 환경의 변화, 기후의 악화, 오후 수조의 미달 또한 이율적인 파수행 등 원인으로 일부는 파편이 되었습니다. 공원에서는 중국에 있는 수많은 폐번들 중에 1064개 자료를 소집되어 지역 경제, 보호 당회, 건축 목적 3가지 분류를 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르면 3대 경제지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분포되는 수련은 그래프를 보시면 동부지대는 574개, 전체 폐번 수령의 53.9%, 중부지대는 295개로 전체의 27.73%,
서부지대는 162개로 15.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방의 분포가 전반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세워졌다는 특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경제 발전의 차이로 해방의 분포 차이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 당위에 따른 분포는 조사되는 총 64개 해방 중에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457개밖에 없었습니다. 이 중에 정부 문호 보호 당위의 수가는 해방은 154개, 성급 당위는 136개, 시급 당위는 78개, 고급 당위는 17개, 현급 당위는 6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부 34개의 행정부여의 보호 당위를 구별하는 상어는 우리 논문지에서 87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 목적에 따른 분포 및 특징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는 약 7가지 기능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류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류권은 중국 공공사회가 열렬히 표창을 하기 위해 세워지는 것으로 중국 전통 요가 윤리 사상의 영향력과 규범은 잘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관은 자유와 윤리 도덕에 관한 요지와 여성의 수절 관념에 대한 성향을 목적으로 합니다. 절휴권은 전체 폐방의 27.8%를 차지하고 주로 안휘성, 절경성, 그리고 강소성 등 지역에서는 분포되어 있습니다. 분포 특징은 중국 고대 분권적 등급 제도와 깊은 관여성이 있고요. 특히 요가 예제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안휘성, 절경 일대에서 대표적인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덕방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공로가 있는 싱하에게 또한 과거의 공연을 얻은 민재를 표창을 하기 위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공덕방은 정책 해방의 25.3% 차지하고 있고요. 주로 절강성, 오검성, 그리고 안휘성 등 지역에서는 분포되어 있습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송시대부터 명나라, 청나라 때까지 문과 수석을 제일 많이 나누는 지역은 강서 일대입니다. 이에 따라 공덕방 분포의 특징도 중국 고대 과거 수서의 출신지와 밀접한 관역이 있습니다. 표지반은 정책 해방의 18% 차지하고 있고요. 주로 북양시, 안휘성, 절경성 등 지역에서는 분포되어 있습니다. 표지방에 집중적으로 북양에 분포되어 있는 이유는 북양은 역대 원주의 도읍지로서 공간 구분을 하기 위해 많이 세워졌고 또한 해방 등급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호번은 종교적인 교리나 절 혹은 사당의 배경 갱부를 추모하기 위해 입구에 세워진 해방입니다. 전체 폐방의 17.3% 차지하고 있고요. 주로 산동성, 북영시, 산서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묘호방의 특징은 중국의 종교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산동성은 공자와 맹자의 고향으로 사당이 많고 묘호방의 수령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능교관은 명나라 이후부터 황제들이 죽은 자를 기념하고 창현하기 위해서 폐관을 능원 묘장에 적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여 이때부터 능명거리에 생겼습니다. 전체 폐방의 7.3% 차지하고 있고요. 주로 절강, 북양, 강소성 등 지역에서는 분포되어 있습니다. 명나라하고 청나라 시대에는 묘장 제도의 완성도가 높아서 능묘관이 많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백세관은 백세가 된 어르신을 위해 세워진 해방입니다. 사람들의 존중과 축복을 하기 위해 사람들의 존중과 축복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역대 어르신과 어린이 사랑하는 것으로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전체 해방의 3% 차지하고 있고요. 주로 광동, 오건, 온남성 등 지역에서는 분포되어 있습니다.
패방의 분포 지역은 주로 남쪽 지역에 되어 있고요. 그 위치, 지세, 기후, 환경 등 자연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족관은 가문 내 덕행과 업적이를 기리고 조상을 제사 지내는 역할을 합니다. 종족관은 수량이 가장 적고 모든 패방수의 1.4%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앙귀는 3개, 권고는 3개, 호남 2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 당월 마을 패방군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패방마다는 모두 감동적인 이야기가 얽혀 있는데요. 여기서 당월 마을에 배연되는 7개의 패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에는 3개는 패방은 명나라에서 세워졌고요. 뒤에서는 아래 거는 4가지 패방은 청나라에서 세워졌습니다. 당월 마을 위치는 중부 안휘성, 흑현, 정춘진, 당월촌에 속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철학자 주희와 같은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세워진 7개의 패방은 호시 가문의 비례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을 선양할 수 있는 모범적인 대표였습니다. 마을 입구의 동쪽부터 여기서 동쪽부터 서쪽으로 총, 휴, 절, 의 이런 순서로 세워졌습니다. 이 중에 시간이 문제로 제가 아쉽지만 7개 이야기 중에서는 제가 2가지 효행 이야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홍문영처 절효방입니다. 이 패번은 3등급, 여기서 성직이라는 패번이고요. 그래서 등급은 3등급 패번입니다. 청나라 공유 52년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 절효방의 주인공은 오씨가 22살 때는 결혼하여 29살 때는 남편을 세상에 떠나고 오씨는 혼자서 시부모니를 정성껏 모시고 의부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오씨는 외지에 있었던 남편의 관을 당워 마을로 옮겨서 안정했을 뿐만 아니라 타향에 있었던 9세대 조상의 무덤을 보형까지 안정하였습니다. 오씨는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신세로 60세 죽을 때까지는 수절을 했으며 자신의 희생으로 호시 집안의 배를 이게 한 가장 큰 공로자였습니다. 태방 가면 가운데서는 절진삼동 뒷면에서 내손일성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즉 어려운 시절을 수절하여 가물을 매기 지켰다는 뜻입니다. 오씨가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대단한 공덕이고 큰 효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6번째. 6번째 자휴 리번입니다. 자휴 리번은 1등급으로 패번입니다. 명나라 영가 18년 건립이 되었습니다. 홍수송의 휴한를 표창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송삼 흉문표의 기로에 하기를 송나라 말 원나라 초기에는 사회가 요동치고 발랑꾼들이 오만 방직하여 아버지 포종암과 아들 포수손이 바람꾼에게 잡혔습니다. 발랑꾼들이 아버지를 나무에 묶어 동리를 내놓지 않으면 둘 중에 한 사람 죽여야 한다. 누구를 죽여야 할지 결정하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아버지를 죽이기에는 너무 잔인한 일이다.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효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죽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를 늙었으니 내 아들이 살아서 조상 제사를 모시도록 나를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발랑꾼들이 부자간에 서로 자기가 죽이다고 감동하여 누구라도 죽일 수도 없어서 풀어주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명나라 영라제가 알게 되어 특별히 자휴의 패방을 하사를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나라 공유제도 패번에 다시 보수를 하여 칠필로
자휴, 정하, 우상위, 금수, 강남, 제2향이라는 배려를 새겨져 있습니다. 8번이 몇 차례 그러니까 임금에게 가분되는 이야기는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위 이야기처럼 총휴, 절의에 대한 회번 문화가 역사적인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휴 문화는 지금까지 대대적으로 재창을 해왔습니다. 비록 경제 발전, 보호 단위, 검수 목적에 다른 차이가 있지만 끊임없는 연구, 교류 속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상 문제를 제가 나머지는 5개는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93페이지에서부터는 비로 나머지는 5개는 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